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겁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 시장이 효율적이다 이런 뜻인데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잖아요. 정보,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이 시장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으면, 시장이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면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정보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비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획기적인 반도체를 개발했어요. 그 반도체를 개발함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2배가 뛰어야 돼요. 그런데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반영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그런 뉴스가 딱 들려오자마자 삼성전자의 주가는 2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보가 시장에 금방 반영이 돼야 되니까. 반영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효율적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만일 오늘 조금 한 10% 반영하고 내일 10% 반영하고 그렇게 조금씩 반영해 가면 그 시장은 비효율적 시장이에요. 효율적 시장이 좋아요? 비효율적 시장이 좋아요? 완전히 그만큼 정보의 반영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상당히 효율적 시장인데요. 여러분들이 효율적 시장, 비효율적 시장이 있는데, 자, 우리가 시장이 효율적이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TV에서 삼성전자의 아주 특수한 반도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뉴스를 들었어. 주식시장에 뛰어가. 주식을 사. 돈을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효율적 시장이라면. 빛의 속도로 반영되는데 지금 아무리 뛰어가봐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 효율적 시장에서는 돈을 못 벌어요. 내가 들었다 하면 남들은 안 들었어요? 남들도 다 들었지. 그래서 신문 기사 보고 투자해서 돈 번다 그러면 그 시장은 비효율적 시장. 그래서 효율적 시장에서는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보다 한 발 빠르게. 남보다 한 발 빠르게. 그래서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신문 기사 말고 그보다 더 한 발 빠르지 않으면 투자해서는 안 돼요. 다행히 주가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 투자하면 뭐 하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조금씩 반영된다면 그거 맞는 이야기지. 후진 시장이라는 거죠. 효율적 시장은 정보의 반영 속도가 비슷하고 같다. 그런데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있어요. 기술적 분석은 뭐냐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TV에 보면 주식 TV 많잖아요. 그건 다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차트 분석인데, 차트 분석이 뭐냐? 3월 3일은 뭐 하는 거죠? 오늘 3일 추우면, 3일 삼한 추우면 나흘은 따뜻하다. 그게 뭐 때문에 알았어요? 그랬다. 과거의 패턴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니까, 우리가 3만 4원. 그게 바로 3만 4원의 기술적 분석이에요. 차트 분석이에요. 주가가 3일 떨어지면 4일은 오른다. 이게 차트 분석. 과거의 정보를 보고, 과거의 주가가 3일 떨어지면 그 다음 나흘은 올라간다 하는 것이 다 과거의 정보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는 것이 차트 분석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간단한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복잡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결국 따져보면 과거의 정보를 보고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고 거기에 기초해서 내가 투자하는 것이 차트 분석이에요. 근데 이 차트 분석은 효율적 시장 가설하고 완전히 반대죠. 주가가 3일 떨어진다면, 떨어져가지고 오른다면 그 오른 정보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효율적 시장 가설은. 근데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아직도 그런 주가는 과거 주가를 보고 하면 돼. 그래서 새로운 투자 기법이라고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주가를 가지고 그걸 돌려봐요. 실험해봐요. 시뮬레이션 해봐요. 그러면 과거의 주가는 잘 맞아.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왜? 효율적 시장 가설이니까. 당신이 말한 그 투자 기법은 과거는 잘 맞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효율적 시장 가설 설명하면, 그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은, 어디 교수 나부랑에 나와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하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TV 켜보세요. 전부 다 차트 분석이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 사례하고 마찬가지예요. 투자의 성과는. 인생 사례하고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뭐죠? 운칠 기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운이 70%고 자기 기술이 30%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좋아도 인생에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운이 있어야 돼요. 이 투자도 인생 사례하고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 운이 따라줘야 돼요. 돈 벌 수 있는 운이 따라줘야지. 아무리 내가 투자 이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효율적 투자 이론, 효율적 시장 가설, 분산 투자 이론 그런 사람들 이론을 많이 개발해도 실제 투자에서는 성공하기 힘든 것은 그만큼 뭐예요? 운이 따라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 방법도 선행하고 있잖아요. 차티스트. 그러나 효율적 시장 가설은 모든 정보는 다 시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너가 시장보다도 한 발 앞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시장을 이길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역시 분산 투자밖에 없다.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에 다 같이 투자하자. 그것이 오일 펀드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이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투자 이론 한번 들어보세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저의 기본적인 이론은 이거예요. 싼 물건을 사고 비싼 물건 팔아라.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무엇이 싼 주식이고 무엇이 비싼 주식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싼 주식 사고 비싼 주식 팔지. 판다는 이야기는 이런 뜻이에요. 공매도라고 있잖아요. 공매도. 내가 주식이 없더라도 주식을 살 때는 내가 돈 주고 사면 되고 내가 팔고 싶다. 야, 저 주식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어. 앞으로 떨어질 거야. 그러면 내가 주식을 안 갖고 있다면 정근회사 가서 주식을 빌려가지고 그죠? 주식을 빌려가지고 그걸 팔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내가 예상대로 주가가 떨어졌으면 그때 주식을 사서 정근에다가 갚아요. 현물로 갚는 거죠. 현물로 빌렸다 현물로 갚는 거예요. 그걸 공매도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없더라도 내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싸다는 이야기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저것이 내가 10만 원 불렀어요. 10만 원. 그러면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거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왜 싸죠? 요건 시장 가면 요거 한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내가 10만 원 불렀잖아요. 내가 물은 것은 시장 가격이고 이론 가격은 뭐야? 시장에서는 이것이 10만 원인데 이러면 생각하는 야, 그 10만 원 더 될 거야. 그게 한 100만 원짜리인데 왜 시장에서 10만 원에 팔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가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격이에요. 그 가격에 따라 가지고 싼 물건이 나오고 비싼 물건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론 가격을 잘 맞출 수가 있다면 돈 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투자는 이론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 능력이 있으면 나의 투자 방법은 100% 성공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론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 문제죠.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죠. 그건 혹시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또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넘어갑시다. 이건 책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나의 투자 비법이니까, 그건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 자, 첫 번째는 뭐죠? 분산 투자. 두 번째는 뭐죠? 시장을 이길 생각하지 마라. 여기도 분산 투자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비용을 최소화해라. 시장을 초과한다는 투자 자문에 돈을 낭비하지 마라. 투자 자문 회사 찾아가서 돈을 맡기면 다 투자 자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시장보다 더 벌 수 있습니다. 시장만큼 번다면 내가 왜 그 투자 자문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다 돈, 아까 말한 ETF, 거기다 맡기면 돼. 코스피 200. 그런데 돈을 내 투자하면 되지.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마라. 왜? 그거 하면 맨날 투자 자문 비용이 들잖아요. 매년 빠져나가잖아요. 다시 말해, 여기에 어떤 생각이 깔려있느냐? 내 돈 뺄 수 있나? 능력이 있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시장보다도 한 발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투자 관련 법에 의하면 내부자 거래. 그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보다 한 발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거 있어? 없는데 뭐 내외 돈을 투자해? 그 다음에 비용 관리. 전문가라고 사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의뢰하는 대신 되도록 당신이 직접 생각해서 간단하고 저렴한 상품을 매수하라. 그 말은 뭐예요? 시장에 따라가라. 시장을 따라가라. 그 말은 코스피 200. 그게 투자하라 이런 뜻입니다. 코스피 200 투자하면 뭐예요? 그 수수료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코스피 200 플러스 알파. 더 초과 수익률을 얻어주겠다 하면 많은 거기 붙고 그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의 비율은 7대3이 적당하다.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 효율적 투자 그건데요. 우리가 요선을 따라서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요선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이게 코스피 200이라고 생각하세요. 코스피 200 위험 자산 투자. 난 무위험 자산. 요 선상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다 정하면 위험이 좀 적죠? 여기다 결정하면 어떻게? 위험이 좀 높죠?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것은 여기 7대3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채권이잖아요, 채권. 무위험 자산, 채권. 요거는 주식. 그래서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얼만큼 위험을 내가 감수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7대3, 요거는 3, 요거는 7, 이게 한 요 정도 되겠죠? 예?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럴 때 나는 막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싶어. 난 참 위험에 대해서 위험을 좋아해. 나는 위험을 좋아해. 그런 사람은 위험한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투자하는 주식에 그거는 똑같아요. 코스피 200. 이건 똑같아요. 그 대신 뭘 가지고 내 위험의 수준을 조절합니까? 채권을 얼만큼 사느냐 마느냐. 그에 따라 조정한다는 거죠. 채권을 가지고 나의 위험 수준을 결정하자. 그것이 이제 7대3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이야기 아닌데요.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 주식을 내가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주식 두 개를 가지고 하겠다. A하고 B. 그리고 투자 비율을 50% 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제 정해놨는데 주식 A의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럼 올라가면 그 투자 비중이 달라지겠죠? 그럴 때는 뭐야? 그걸 다시 원위치시키자 하는 것이 리밸런싱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정한, 다시 말하면 주식 A와 B는 50%씩만 투자하자. 주식 A의 주가가 올라갔으면 그 투자 비중을 줄여가지고 50%를 만들어주고, 근데 주가가 떨어졌으면 투자 비중이 줄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건 다시 50% 올려주자 하는 것이 리밸런싱입니다. 그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우리가 중요한 생각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 표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